쭉 들어오세요. 네. 방에 꽂혀 있을까? 나오죠 앞에. 기자님. 들어가요. 기자님 빼고 아무도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홍대거리에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인사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벌써 한 3달 지난 것 같은데요. 제가 한 4달 지났나요? 홍대거리에서 저 앞쪽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혔던 데가 벌써 어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선거가 한 18일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에 정말 대한민국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은 결국 탄핵이 되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그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앞으로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정에서 이렇게 또 처벌받는 과정을 거치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해야 될 거는 이제 대한민국의 비전을 어느 방향으로 세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까지 정말 많은 지도자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대한민국 이제 글로벌 경쟁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상 분쟁을 이겨내야 되고 중국과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사람은 적어도 글로벌 감각이 있고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지점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와 경쟁하는 후보들 중에는 그런 삶을 살아온 분이 딱히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지난 몇 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가 혼란 속에서 계속되어 왔던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서로 상대방을 감옥에 보내고 서로 자기는 감옥에 안 가려고 방탄하고 자기 배우자 방탄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나라가 이 모양 이 짝으로 반토막이 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감옥으로 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뒤처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저는 계엄 세력을 퇴출하는 것과 더불어 이제는 삼권 분립을 위협하고 있는 세력 또한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원래 독재의 정의가 뭡니까? 삼권 분립을 없이 여기고 지금 이재명 후보 다수 의석으로 입법권을 장악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이 사람이 2개의 권력을 가지는 것일 텐데 요즘 하는 꼴을 보니까 이미 그 2개의 권력을 장악한 것인 양 사법부를 압박하느라
굉장히 열과성을 쏟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아니라 삼권 독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그렇게 경계하는 독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87년 민주화 이후로 촛불혁명을 거쳐서 결국 어떻게 지켜낸 민주주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위협을 받아서는 우리 미래 세대에게 부끄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저 기호사번 이준석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이제 서울의 수도권 일대를 돌면서 유세 많이 할 것 같은데, 수도권의 특징이라는 것이 결국은 유세차를 끌고 구석구석 다니기에는 골목에 통행에 장애가 된 요소가 많고, 무엇보다 눈높이를 유권자에 맞추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어카라는 건 사실 제가 여기서 내려오면은 어느 시민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올라와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셔도 되고요. 사실 선거법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새로운 플랫폼이 되어가지고 결국에 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결국에는 민주당의 폭주를 견제하는 그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 플랫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명 대표가 말한 보수라고 한 전략이 통하는 가능성이 부탁하는 지금 뭐 이재명 후보에게 본인이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붙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말 그대로 선거 결과에 본인들이 나는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항상 그렇게 옴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2012년에도 박근혜 대통령 대선 당선 직전에 소위 동교동계 일부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박근혜 캠프로 넘어가고 이런 일도 있었고, 저는 앞으로 이런 일들 보는 것이 뭐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꾸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먼저 눕는 사람들일 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TV 토론 준비를 해야 돼가지고 오늘 평상시보다 목소리를 좀 낮게 이렇게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목소리를 관리해가지고 예, 괜찮습니다. 예, 내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유권자들에게 공약과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본인은 광폭 행보를 한다고 생각해가지고 번거로운 말들이 있지만은 굉장히 여기저기 가는 데마다 다양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는 한 가지 시설을 여러 지역에 동시에 공약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의 이런 모순적인 행보가 TV 토론을 통해 가지고 백일날 밝혀질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더 다가올 때 건강 부탁드립니다. 자, 뒤에다 느끼세요. 잘생겼다. 자, 우선 좀 들어주세요.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뒤로 좀 물러서 주세요. 네, 옮겨오신 분 감사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더 팩트. 교대 때 뵀어요. 네.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잠시만요. 천천히 오세요. 천천히, 위험해. 뒤에 천천히 오세요, 뒤에. 차 앞으로 좀 빼. 안 돼요! 왼쪽, 왼쪽, 왼쪽. 여기. 떨어져서 가겠습니다. 좀 떨어져서 가겠습니다. 자, 위험하니까 조금만 모르겠습니다. 자, 위험하니까 조금만 모르겠습니다. 자, 위험하니까 조금만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과장님, 저희 안내 좀 하게 경비사님 좀 따라주시고요. 방향으로 인파가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 대신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 세팅 완료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입니다. 부산시청의 홍대거리 구석구석은 인력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전하는 말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통령 선거 이제 18일 정도 이제 시간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예상치 않은 비상대응 그리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으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을 마무리하고 그 자리를 메우는 대통령 선거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랑 비슷하게 대한민국을 독재와 민주주의 타결의 길로 이끄는 지도자가 들어서게 된다면 그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대한민국의 나라의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성세대가 조금씩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성장해온 그런 대한민국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조금 이상한 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연금 개정에 대한 여야 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한국인과 더불어민주당이 한 합의를 도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저희는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에 대한 이 사람들의 야합을 보니까 기성세대가 받아가는 연금의 액수는 늘리고 젊은 세대가 부담해야 될 연금의 액수를 많이 늘려놨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더 내고 더 받기 개혁이라는 것인데 기성세대가 더 받고 젊은 세대가 더 내는 이런 것을 개혁이라고 포장해서 통과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역사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아들, 딸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니들 다 생각해 보셔도 항상 우리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께서 본인들이 외식 가는데 쓸 돈, 본인들이 입고 마실 때 쓸 돈 이런 걸 아껴가지고 자녀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교육에 투자하고 내 자식의 내일은 오늘보다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해왔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결국엔 이런 식으로 미래 세대에 특히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선택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번 국민연금 야합이야말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결국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결국 자신들의 기성세대의 표를 사기 위한 멘트로서 이 개혁을 진행했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는 젊은 세대를 위해서 할 말을 해야겠다. 누군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조금 다른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 개혁신당과 저 이준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앞으로 더 용기 있게 여러분에게 개혁을 얘기할 것이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최근 이재명 후보가 농민들에게 무슨 농사만 지으면은 한 달에 20~30만 원씩 이렇게 나눠주려는 그 지역 한번 나눠준다는 계획을 세웠나 봅니다. 정확한 수치가 이런 것은 확정돼야겠지만 추계에 따르면은 최소 5조 원에서 15조 원 정도를 거기다 투입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5조에서 15조면요 대한민국의 대학생 등록금을 다 합치면은 10조에서 12조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정도 금액을 덜컥 그냥 농민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매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매표를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하게 우리가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투자란 대신 지금 바로 매표를 해서 포퓰리즘의 길로 이끄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그저 자기가 권력을 손에 놓기 위한 그런 알맹한 정치라고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앞으로 저는 대한민국의 포퓰리즘과의 정면 전쟁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사정에 맞춰서 복지를 하고 우리 혜택을 늘려가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우리가 그저 빚을 내가지고 복지를 할 수 있다. 빚을 내가지고 매표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빈번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앞으로 우리의 더 많은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젊은 세대 지금 월급을 받아도 세금 내고 거기에 4대 보험료 내고 그 다음에 주택담보대출 갚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결국 가처분소득 쓸 돈 하나 남지 않아가지고 결국 여러가지 문화생활도 하지 못하고 자기개발을 위한
투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과잉 복지를 줄이고 대한민국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향으로의 정치를 누군가가 제시하고 더 효율적인 대한민국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국민연금료를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강보험 추계를 보면은 건강보험이 이제 고갈이 되어 갑니다. 적자 상태가 되게 되면은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건강보험 혜택, 진짜 우리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만약에 암에 걸렸다 그러면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충분한 건강보험료를 지급받아가지고 병을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건강보험료 쓰는 거 보면은 악마하게 쓰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통계를 뽑아봤더니 1년이 365일인데 1년에 366일 이상 병원 가는 사람이 2,000명, 4,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쓰는 외래 진료비만 해도 한 사람당 971만 원에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 의료보험료 971만 원씩 내는 사람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은 1년에 366번씩 병원을 가가지고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한단 말입니까? 우리 의료보험 제도,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그런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건강보험 제도를 효율화하고 어떻게든 건강보험료 인상을 막아내고 세금 낭비되는 거 다 잡아내가지고 더 이상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가가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세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혈세로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단 한 푼도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 저는 그것을 대한민국에 공약하겠습니다. 포퓰리즘과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끝까지 싸워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켜내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는 이준석이가 그래도 예전에 정치 똑바르겠다라는 소리를 들을 때까지 나중엔 후회 없이 그렇게 정치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오. 후회 없는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너무 붙으면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지나가겠습니다. 마이크 안 듣게 덮어줘. 네. 지나가겠습니다.
예, 질문 주신 분 있어가지고요. 저희 더 팩트는 매체고요. 정치 외에도 여러 기사랑 유튜브 라이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현장에서 여러 라이브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하시면 채팅에 참여 가능하시고 많은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수고만 가겠습니다. 장애물 쓰. 뭐가 가 그냥. 좀 뒤로 오세요. 네, 천천히 조금만 네. 천천히 따라오세요. 네, 잠시만요. 여기까지. 자, 앞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자,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땡기지 말지. 앞으로 가세요. 앞으로. 여의도랑 강남. 앞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안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많이 우리 안 보여도 전체적으로 뒤로 조금씩만 물리겠습니다. 뒤로 조금씩만. 뒤로 조금 가주세요. 뒤로. 위험하니까 타고 나니까. 얘기가 있어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내일 이제 드디어 대통령 선거 후보자 간의 TV 토론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TV 토론 내일은 경제 분야에서 이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실 상대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분들은 어떤 것에 중점을 둬가지고 대한민국을 살리고자 하는가 이렇게 봤는데 정말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분이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계속 잘했다 스토리 들은 것이 돈을 다른 사람에게 퍼줘가지고 좋은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퍼준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돈을 퍼주겠다, 이거 주겠다. 어차피 내 지갑에 있는 돈이 아니라 나라 곳간에서 돈 내가지고 여기저기 풀겠다는 얘기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집안에 가장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가장이 신용대출 땡겨가지고 흥청망청 외식 다닐 생각하면은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문제입니까? 나중에 그걸 갚느라 월급 받아도 빚값내 다 쓰고, 그리고 자식에게 교육비 투자할 돈 없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는 것이 그런 막 쓰는 그런 소비 문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를 들으면은 도대체 산업을 유치하고 경제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본인이 정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말 그대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기억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기업 분할 등을 통해 가지고 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엄청나게 광고했던 것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었습니다. 저도 개혁신당도 물론 상법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자, 상법 개정안이란 게 뭡니까? 대주주나 경영진이 일반적인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판단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상법 개정안인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상장기업인 HMM, 우리나라 대표하는 해운기업인 HMM의 본사를 마음대로 뜯어 옮기겠다고 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노조와 합의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노조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정확한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야말로 이재명 후보가 기본적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아무거나 할 수 있구나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계엄을 한 대통령은 계엄이 자기 권리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계몽시키려고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권한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는 사람 뽑아놨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을 터뜨렸던 겁니다. 자, 이재명 후보 본인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HMM 같은 상장기업의 본사를 자기가 들어서 옮기겠다는 그런 공약을 하고 부산 사람들에게 사실상 희망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해서 해운사 더 이야기하면서 SK해운 이런 것들도 옮기겠다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민간 기업의 본사를 정해주는 세상, 이거야말로 우리가 봤을 때 해외 투자자들이 투자하려고 했다가도 도망가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자기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대로 움직여서 망가뜨릴 위험이 있는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락갈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 자금이 나락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갑자기 여러분 회사 주식 들고 있는 거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저 회사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본사 옮겨라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 회사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께서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주변에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는 정말 자유를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최소한의 간섭을 통해 가지고 민간의 창의를 최대한 북돋아주는 방식으로 발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국 상업국가 대한민국, 그리고 경제가 다음 단계의 경제로 넘어갈 수 있는 선진국적 경제를 일으키는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 주식시장이나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한지 또 다른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2달 전인가요? 갑자기 어떤 방송에 나가가지고 대한민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몇 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지분을 30%를 가진 다음에
그 배당금으로 복지를 하면은 세금을 여러분이 안 내도 된다. 이런 식의 담원 이설을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이야기는 제가 어느 부분부터 지적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첫째로 엔비디아 같은 테크 자이언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그걸 어떻게 처음에 전제로 성공합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엔비디아 같은 대한민국의 테크 자이언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은 왜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대통령하고 다 앉아 있습니까? 오히려 엔비디아 같은 테크 자이언트 만들어가지고 떼돈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정치하면 되지 왜 대장동이나 아니면은 백현동 이런 일에 어울리겠습니까? 저는 확실하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괴짜 경제학은 이제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배척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괴짜 경제학을 몰아내자는 제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네! 견실하게 대한민국 경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AI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자원이 인재를 양성하는 것에 쓰일 수 있도록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여러분에게 단기에 이렇게 지역 화폐나 아니면 기본소득과 같은 달콤한 사탕을 제시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산업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초학력이 떨어지는 상황, 누군가는 이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 이준석입니다. 기호 4번 이준석.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보답하겠습니다.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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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준석 후보가 여러분과 함께 셀카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같이 촬영하실 분 많이 계시죠? 네, 그러면 조금 천천히 뒤쪽으로 좀 얇게 뒤로 만들어주시면은 자, 줄을 서주세요. 뒤쪽으로 뒤를 조금 맞춰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준석 후보를 맡겨주십시오. 명실상 기호 4번 이준석 후보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거대 양단의 폐해를 끊어내고 이준석 후보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정책으로 유능함으로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앞줄로 오실수록 휴대폰 카메라 어플을 켜주십시오. 카메라 어플을 지금 켜주시고요. 혹시 타임 설정되어 계신 분은 해지를 해주시면은 빠른 중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 비가 조금 많이 오고 있는 관계로 카메라를 미리 어플 준비해 주시면은 그만 빠른 중생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매력신당 기호 4번 이준석 후보가 오늘 직접 주황색 리본이 묶여져 있는 리허카를 끌고 이곳 홍대 패션거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서울에 있는 시민 여러분 만나고 또 젊은 대학생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정치 저희가 당선돼서도 한 가지 해내겠습니다. 오늘 양당의 폐해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정책을 이야기하는 진정성 있는 후보. 여러분 이제 40대가 만들어가는 대한민국 기대가 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지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압도적 새로움이란 말이 참 걸맞는 사람이죠. 유능함으로 진정성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홍대 패션거리에 나왔습니다.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분들께서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질러 오실수록 휴대폰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고요. 카메라 어플에 혹시 타임 설정 되어 계시면 그거를 해주해 주십시오. 그게 훨씬 더 빠른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어플 켜시고 저희 진행 요원에게 전해주시면 사진을 찍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SNS 마음껏 홍보해 주시고 오늘 아주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 주셨는데요. 주변 지인분들에게 좋아하는 이웃들에게 선택하신 모습을 홍보해 주시고 알려주십시오. 자, 1월 3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아낌없이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앞쪽으로 오실수록 휴대폰 어플을 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휴대폰 어플에 혹시라도 타임 설정이 되어 계신 분은 해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땡큐. 반갑습니다. 개혁신당 기호 4번 이준석 후보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으실 때 손가락 4개 쳐주시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기호 4번 이준석 후보가 여러분과 함께 홍대 패션거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셀카로 찍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요. 저희 주대 요원에게 휴대폰 전달해 주시면 사진 촬영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에서 바라본 이준석은 참 달랐습니다. 어느 것만 비춰드리는 모습에서 참 진정성 있고 성실하고 유능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후보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들어봐 주십시오. 이준석 후보가 여러분께 전달하는 메시지를 자세히 들여다 봐주십시오. 우리의 가장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후보, 그야말로 압도적 패러디라는 말이 딱 걸맞는 40대 젊은 기수, 이곳에서 패션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 여러분들까지도 아주 젊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젊은 사람이 국가를 운영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누군가를 보호하는 정치 문화가 아니라 이제는 일꾼을 뽑아서 나라를 맡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압도적 새로운 기호 4번 이준석이 해내겠습니다. 2월 3일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는 날 여러분이 함께 키워주십시오. 사진 찍고 4번 찍자. 사진 찍으실 때 손가락 4개를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 찍고 4번 찍자. 2월 3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네, 앞줄로 오실수록 휴대폰 카메라 어플을 켜주십시오. 그리고 카메라 어플이 혹시라도 타이머 설정이 되어 계시면 해지해주시면 더욱더 빠른 진행에 도움되겠습니다. 부산 아래로 비가 오는 소리가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박수 쳐주시는 소리로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준석 후보 아직 당이 작고 3명분의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진 작은 정당이지만 그럴수록 국민 여러분께 더욱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후보입니다. 믿어주십시오. 뽑아주십시오. 밀어주십시오. 사진 찍고 4번 찍어주십시오. 새롭게 변화해 나갈 대한민국을 여러분께서 하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압도적 새로움 기호 4번 40대 기수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준석입니다. 네, 앞으로 오실수록 휴대폰 카메라 어플을 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 이준석 후보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팬이라고 해서 네, 지금 이준석 후보가 여러분과 함께 사진 촬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촬영을 원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오셔서
모여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사진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주민여러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더욱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가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네, 셋. 앞줄로 오실수록 감사합니다. 휴대폰 어플을 켜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 이준서 씨에게